이번에는 ETF 액티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는 레버리지를 저쪽에서 봤어요. 빅스 쪽에서. 그거 보신 분이 보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0 이제 살펴보도록 코덱스 200이 있고 코덱스 200 인버스 2입니다. 두 배로 올라가는 거니까 꽃버스라고 이야기하는 일명 그건데요. 일본 기준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이제 추가로 더 오르긴 오를 겁니다. 오르긴 오르지만 결국에 급락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200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이고요. ETF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가능하고 배당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립식으로 얘 들어가세요.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셔도 여기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빠지지만 최소 여기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충분히 여기서 여기까지를 분할 매수하시고 이거 대응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전략 같이 보여요. 저는. 요거는 짧게 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냥 존버하셔도 되는데 이 기간 이후에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3만 원 기준으로 이제 평단이 나올 거고 20%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그게 이제 2년 안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자산으로만 투자하셔도 괜찮은 시점이 이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반등이 나오면 여기 도달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예. 셀 사인 드릴 겁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가지고 최소 비중만 들고 가시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언제 침체가 요런 침체가 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은 저는 이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구간들 중에 이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분할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 정도 베어마켓 랠리 나오면 다시 내려갈 때 그때 대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버스는 꽃버스는 지금 안 쳐다볼 겁니다. 그 다음에 500 선물도 동일합니다. 500 선물도 여기까지인데요. 월봉까지로 봤을 때는 18,000원까지 왔는데 아마 좀 더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거의 왔어요. 여기가 코로나 할 때도 요 선을 지켰잖아요. 이 선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S&P 500도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요. 나스닥도 동일합니다. 나스닥도 월봉 기준으로 보지만 일본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충분히 나왔고요. 이거보다 밑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중 둘 다 가능합니다. 현금 비중이 조금 저도 작아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대로 세개 자산 중에 먼저 오를 종목은 저는 S&P 50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개가 액절이 가능하면 다른 자산들도 상태를 보고 대응하겠지만 아마 현금 보유를 먼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테슬라랑 연결되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리콜하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무너졌습니다.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했을 때는 가장 높은 편에 측면하고 비중도 저는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에 따른 영향고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갖고 있는 항생테크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쯤은 이제 최소한 요런 반등 이거에 요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동일하게 매수 대응 가능하고 올해 저점보다는 상당히 뭐 팍 낮진 않죠. 고점도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월봉 기준으로도 얼만큼 왔어요. 얼만큼 왔고 아마 이번 달도 꼬리 만드는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 추가로 깨지기보다는 이 가격대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 선물 인버스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게 미국이 비축률을 80%일 때 잡는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80% 깨졌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80%로 환원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가을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비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이제 투자 자산으로는 마땅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드 선물 인버스는 올라가는데 이것도 동일해요. 인버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올라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는 마땅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년채 선물입니다. 10년채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력적인 녀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아쉬운 것.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도 물론 떨어진 거 맞죠. 요거 하면은 800원, 200원 정도, 한 2%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좀 더 떨어져서 한 이 정도 와주면은 요 정도 최소한 요 정도나 요 정도 와주면은 긍정적인데 6월이죠. 6월에 이런 것들이 와주면은 긍정적인데 이게 진짜 신기한 현상이죠. 채권에는 가격은 높은데 금리도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 구간들이 와야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 적기락이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는 고버스 이제 봤으니까 그걸로 이제 가름하고요. 사실상 인버스는 해지용으로 들어가기에는 변동폭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큰 편은 맞았죠. 200원 정도 됐으니까 큰 편인데 그래도 뭐 빅스가 이번에 빵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충분히 이게 커버가 가능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액티브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개별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